돈 안 쓰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마라. 돈이 흐를 때 사람이 드러난다. 사람은 입으로 자신을 감추지만 돈을 쓸 때는 자신을 감출 수 없다. 말로는 누구나 착한 척할 수 있다.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남에게 잘해. 하지만 지갑이 열리는 순간 그 말의 진짜가 드러난다. 돈은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무엇에 기꺼이 돈을 쓰는가, 무엇에는 끝까지 손을 떼는가, 그 두 가지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나는 오래전 한 후배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선배, 사람은 돈 벌 때보다 쓸 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는다. 벌 때는 계산이 있다. 얼마를 벌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 하지만 쓸 때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다. 어느 날 친구 셋이 저녁을 먹었다. 한 명은 음식값을 계산하려 할 때 내가 살게 하며 카드부터 내밀었다. 다른 한 명은 다음에 내가 살게 하며 얼른 계산서에서 손을 뗐다. 마지막 한 명은 오늘은 나눠내자고 했다. 이 셋 중 누구의 선택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선택 안에는 각자의 세계가 있다. 첫 번째 친구는 베푸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돈을 쓸 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는 계획적인 사람이었다.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에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세 번째 친구는 공평함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모든 걸 균등하게 나누려 했다. 돈을 쓰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을 비춘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려면 그에게 이익을 나누어 보라.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의 진짜 인품을 드러낸다고 했다. 누군가는 작은 이익에도 눈이 반짝이고 누군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물러난다. 이 차이가 바로 사람의 깊이다. 나는 젊을 때 한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늘 돈은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직원에게는 한 푼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최고급 골프 클럽을 새로 맞췄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값을 내지 않고 조용히 먼저 일어났다. 그러면서 늘 말했다. 나는 절약이 미덕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은 절약을 한 게 아니라 나눔을 잃은 것이었다. 돈을 아끼는 것과 돈을 움켜쥐는 건 다르다. 절약은 지혜지만 인색은 결핍이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안다. 그는 돈을 통해 자신을 더 넓히고 더 깊게 만든다. 책을 사는데 돈을 쓰는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은 그 밥값으로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온기를 쌓는 것이다. 반대로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헐값에 내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직장 후배가 새로 차를 샀다며 자랑을 했다. 형, 이번에 외제차로 바꿨습니다.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 차는 네가 타는 거냐? 아니면 네가 그 차를 위해 사는 거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1년 뒤 그 차를 팔고 빚을 갚는 모습을 봤다. 돈은 편리함을 살 수는 있지만 평온함을 살 수는 없다. 돈을 쓸 때 편리함을 좇는 사람은 늘 허기지고 돈을 쓸 때 의미를 찾는 사람은 늘 단단하다. 돈을 쓴다는 건 결국 자신을 어디에 담을지 선택하는 일이다. 좋은 사람에게 돈을 쓰면 관계가 자란다. 좋은 곳에 돈을 쓰면 삶이 넓어진다. 좋은 생각에 돈을 쓰면 마음이 깊어진다. 한 노신사가 내게 말했다. 젊을 땐 돈을 모으느라 바빴는데 늙어보니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내 인생이더군. 그 말이 참 크게 와닿았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통장을 보지 않는다. 기억을 본다. 그 기억 속에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가 고스란히 남는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그 사람의 영혼이 닿은 흔적이다. 무엇을 위해 돈을 썼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이 돈을 쓸 때 눈빛이 따뜻한가? 누군가를 위해 계산서를 들고 일어날 때 표정이 편안한가?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다. 그건 삶의 철학이 드러나는 언어다. 누군가는 돈으로 명품을 사고, 누군가는 돈으로 시간을 사고, 누군가는 돈으로 마음을 산다. 이 셋의 차이는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명품을 산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사지만, 시간을 산 사람은 자유를 얻고, 마음을 산 사람은 사랑을 얻는다.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이 돈은 나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좁히는가? 돈은 그저 종이지만 그 종이를 대하는 태도는 인생을 바꾼다. 파트 2. 신뢰는 돈 쓸 때 무너진다. 신뢰는 돈 앞에서 무너지고 돈 앞에서 드러난다. 그 말은 언제 들어도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돈 앞에서는 본능이 먼저 나온다. 그리고 그 본능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말보다 돈이 오가는 순간의 행동을 본다. 약속을 어기더라도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화가 나서 말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돈 문제는 다르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치관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었다. 늘 성실하고 온화하고 착해 보였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성과급을 나눌 때가 되었다. 서류상 분명히 3대 7로 나누기로 했던 일이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이번엔 제가 조금 더 가져가도 되죠? 사실 제가 더 고생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더 고생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함께 합의한 약속이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그는 약속보다 욕심을 먼저 택했다. 그 뒤로 나는 깨달았다. 신뢰란 돈이 걸린 자리에서만 진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돈은 신뢰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같은 것이다. 작은 돈을 대할 때 사람의 본심이 가장 잘 드러난다. 누군가가 커피 한 잔과 택시비 몇천 원을 너무 따지거나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라. 그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그 안에는 나만 손해보기 싫다는 마음의 구조가 숨어 있다. 그런 마음은 돈이 커질수록 더 크게 작용한다. 작은 돈에서 인색한 사람은 큰 돈이 오갈 때 반드시 신의를 저버린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지인 2명이 함께 작은 식당을 차렸다. 처음엔 모든 걸 반반으로 하기로 했다. 투자금도 같고 일도 같았다. 그런데 막상 장사가 잘 되자 한쪽이 슬그머니 장부를 바꾸기 시작했다. 내가 더 일했으니 이익은 조금 더 가져가야지. 몇 달 뒤 두 사람은 갈라섰다. 남은 건 장비와 원망뿐이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렇게 무너진다. 돈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함께 나누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더 가지려는 욕심이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익을 함께 도모하되 욕심을 섞지 말라. 이익은 함께할 수 있지만 욕심은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욕심이 끼어드는 순간 함께하던 관계는 경쟁으로 바뀌고 경쟁이 시작되면 불신이 자란다. 그리고 불신이 자라면 끝내 의심으로 사람을 무너뜨린다. 돈 앞에서의 신뢰는 크게 두 가지 행동으로 갈린다. 첫째, 받을 때의 태도. 둘째, 쓸 때의 태도다.
받을 때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쓸 때도 떳떳하지 못하다. 받을 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며 겉으로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 그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쓸 때는 더하다. 남을 위해 쓴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유익이 섞여 있다면 그는 이미 신뢰의 무게를 잃은 것이다. 한 노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의 신뢰는 돈이 적을 때가 아니라 돈이 많을 때 무너진다. 돈이 없을 때는 모두가 겸손하다. 모두가 서로 도우며 나눔의 말을 한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말보다 마음의 계산기가 빨리 돌아간다. 내가 더 했지 않나? 이번엔 저 사람 차례 아닌가? 나는 왜 늘 내는 쪽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신뢰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다. 나는 인생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봤다. 하나는 돈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이다. 그는 돈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그 돈을 지키려 하다가 사람을 잃는다. 또 하나는 돈 앞에서 더 커지는 사람이다. 그는 돈이 생기면 오히려 주변을 돌아본다. 이만큼 얻었으니 나눌 게 있겠지.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두터워진다. 신뢰는 단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작은 순간들의 쌓임이다. 그리고 그 순간들 중 절반 이상은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실수를 했다. 친구와 함께 일을 하며 돈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처음엔 사소한 금액이었다. 이건 내가 조금 더 부담할게. 그런데 그 작은 차이를 몇 번 더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 불편함이 쌓이자 그 친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다. 혹시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결국 우정은 그렇게 무너졌다. 그때 깨달았다. 돈의 크기가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불균형이 관계를 깨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돈 문제로 관계가 깨지면 그 관계는 원래 그 정도였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돈이 생겼다고 변한 게 아니라 그동안 감춰졌던 진짜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신뢰는 그 마음의 깊이를 재는 잣대다. 돈 문제로 인연을 잃었다면 억울해하지 말라. 그건 나쁜 사람을 걸러낸 값이다. 돈 몇 푼 잃은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상처를 막은 것이다. 돈으로 인한 이별은 쓰지만 그건 관계의 정화다. 신뢰를 잃은 관계는 오래 붙잡을수록 자신을 소모시킨다. 신뢰는 결국 돈을 넘어서는 마음이다. 돈이 오가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관계. 그런 사람은 흔치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할 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다. 돈을 버는 건 능력이고 돈을 쓰는 건 인품이다. 능력은 잠시지만 인품은 평생 간다. 그래서 신뢰는 돈을 쓸 때 완성된다. 파트 3. 돈은 그 사람의 철학을 말한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세계관과 철학이 드러나는 거울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 세상을 넓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 마음을 좁힌다. 같은 돈인데 그 쓰임새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사람의 철학은 그가 돈을 쓸 때 가장 잘 드러난다. 말로는 누구나 도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정의, 공정, 사랑, 나눔. 하지만 지갑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이 말한 철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업가 한 명이 있었다. 그는 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직원들에게도 늘 따뜻한 말을 건넸고 회사 미팅에서도 늘 함께 성장을 강조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들이 월급 인상 문제로 의견을 냈다. 그는 얼굴을 굳히더니 이렇게 말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이해해줘야지. 그런데 바로 다음 주 그는 고급 외제차를 새로 뽑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가 말한 사람이 먼저다는 문장이 입으로만 머물렀던 말이었다는 것을.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철학의 진실성을 증명한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의로움을 좇는 사람은 재물을 잃을 수 있고 재물을 좇는 사람은 의로움을 잃는다. 돈은 결국 선택의 문제다. 무엇을 먼저 두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 그 순서가 그 사람의 철학을 결정한다. 돈을 쓰는 방식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보이기 위해 쓰는 사람. 둘째, 남에게 빚지지 않으려 쓰는 사람. 셋째, 마음을 담아 쓰는 사람. 보이기 위해 쓰는 사람은 돈을 자존심의 장식으로 만든다. 그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돈으로 산다. 그런 사람의 지갑에는 허영이 묻어 있다. 남에게 빚지지 않으려 쓰는 사람은 돈을 방패처럼 쓴다. 내가 썼으니 나도 자유다. 그는 계산 속의 평등만을 추구한다. 그런 사람의 지갑에는 불안이 묻어 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 쓰는 사람은 돈을 도구로 삼는다. 그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를 이어주는 매개체임을 안다. 그런 사람의 지갑에는 품격이 묻어 있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식당에서 젊은 부부가 식사 후 계산을 했다. 남편이 카드를 꺼내들자 아내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낼게.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네가 낼 때마다 집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 짧은 순간에 나는 배웠다. 돈을 쓴다는 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라는 것을. 돈은 사람을 연결하기도 하고 끊어내기도 한다. 누군가는 돈으로 사람을 모으고 누군가는 돈으로 사람을 잃는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다. 돈을 쓸 때 마음이 급한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본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통해 존재감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정도는 낼 수 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돈은 이미 철학이 아닌 허영의 수단이 된다. 한 철학자가 말했다. 돈은 인간의 감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언어다. 맞는 말이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쓴다. 명품, 여행, 자기 만족. 그건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의 무게를 채울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은 가족에게 쓴다. 부모님을 챙기고 아이를 위해 아낀다. 그건 따뜻한 마음이다. 하지만 거기에도 함정이 있다. 사랑을 명분으로 지배하려는 마음이 섞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돈을 세상을 위해 쓴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넓히려 한다. 그는 돈을 흐르게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돈의 철학을 이해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안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항상 월급의 일부를 익명으로 기부한다. 그에게 물었다. 그렇게 하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돈은 써야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냥 나 혼자 쓰면 금방 사라져요. 근데 누군가에게 쓰면 그 돈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돈을 쓴다는 건 결국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남기는 일이다. 누군가는 돈을 안전망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자유의 수단이라 말한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안다. 돈은 책임의 도구라는 것을. 돈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선택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그걸 잊는 순간 돈은 주인을 삼켜버린다. 돈의 철학이란 결국 절제와 방향의 문제다. 돈을 절제 없이 쓰는 사람은 욕망에 휘둘리고 돈을 방향 없이 모으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잃는다. 돈을 모으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돈을 쓸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돈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성이 가진 재물은 하늘이 맡긴 것이다. 그것을 쓸 때는 하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이 말은 단지 관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오늘날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돈을 쓸 때 단지 이익이 아니라 그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 돈이 선한 곳으로 흐르면 그 사람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돈이 욕심으로 흐르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 메마르게 된다.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했다. 돈을 벌 때보다 쓸 때 더 많이 배워라.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버는 건 기술이지만 쓰는 건 사람의 품격이다. 그 품격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돈을 쓴다는 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행위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돈을 쓰는 이 방향이 내 인생의 철학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파트 4. 진짜 품격은 돈이 떠난 뒤에 남는다. 돈은 결국 떠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천히, 어떤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하지만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남는다. 그게 바로 품격이다. 사람은 살면서 셀 수 없는 만큼 돈을 벌고 쓰고 잃는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돈의 액수를 기억하지 않는다. 대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기억한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샀고, 누군가는 그 돈으로 신뢰를 잃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은 사라지지만 그 돈을 쓴 사람의 태도만은 남는다. 나는 젊을 때 한 부자를 알았다. 그는 늘 계산에 빠르고 누구에게도 쉽게 베풀지 않았다. 자기 사업이 잘 나갈 땐 모든 사람이 그를 찾았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에 어려워졌을 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의 돈이 떠나자 사람도 떠났다. 그때 그는 말했다. 나는 돈을 모았지 사람을 모으지 못했구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다. 그는 결국 다시 일어섰다. 하지만 그때는 달라졌다. 돈을 모으는 대신 신뢰를 모았다. 이제 그는 돈을 쓸 때마다 말했다. 이 돈이 내 마음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쓴 돈은 작아도 따뜻했고 사람들은 그의 곁에 다시 모여들었다. 그가 깨달은 건 단 하나였다. 진짜 품격은 돈이 떠난 뒤에 남는다는 것이다. 돈을 잃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다. 품격을 잃었을 때가 진짜 실패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그건 되찾기 어렵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 돈 많았지보다 그 사람 따뜻했지라는 기억이 더 오래 간다. 그 기억이 바로 인생의 잔고다. 통장보다 사람의 마음에 남은 기록이 진짜 자산이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인간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아름답게 보이려면 그 앞에 선 사람이 바로 서야 한다. 돈이란 결국 사람의 뒷모습이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단단한지가 드러난다. 돈이 많다고 인생이 커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돈이 적어도 마음이 크면 인생은 넓어진다. 돈의 무게보다 마음의 깊이가 사람을 결정한다. 나는 오래전 어느 산골 마을을 여행하다가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노부부를 만났다. 가게에는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고 가격표는 언제 붙였는지 희미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매일 그 가게를 찾았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인심을 파는 거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다. 돈으로는 잠깐의 거래가 이뤄지지만 인심으로는 오랜 관계가 이어진다. 그게 바로 돈이 품격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때 남는 것은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썼는가다. 돈이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당신의 이름이 따뜻하게 남아있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다.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은 드물다. 후자는 오래 남는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수입보다 의미를 이야기한다. 그가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남겼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때 남는 건 재산이 아니라 이름이다. 그 이름이 따뜻한 울림을 남기는가, 냉소와 탐욕의 상징이 되는가는 지금 당신이 돈을 쓰는 방식에 달려 있다. 나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쓰는 돈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바로 세운다. 돈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게 성숙한 인간의 태도다.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돈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다. 그 돈이 흘러가는 곳이 나의 품격이고 나의 철학이다. 결국 사람은 돈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돈은 단지 확대경일 뿐이다. 그 사람이 원래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돈이 그 마음을 크게 비춰줄 뿐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따뜻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더 차가워진다. 돈은 그저 마음의 온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돈은 인생의 주제가 아니라 삶을 비추는 조명에 불과하다는 걸. 그 조명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 누군가는 그 빛을 자신만 비춘다. 누군가는 그 빛으로 주변을 밝힌다. 그 차이가 바로 인생의 품격이다. 돈이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가? 사람의 기억, 말, 태도, 신뢰. 이 네 가지가 바로 품격의 조각들이다. 그 조각들을 모아두면 인생의 마지막에 좋은 이름이라는 작품이 완성된다. 그 이름이 곧 당신의 유산이다. 재산은 세금으로 나뉘지만 품격은 세상에 남는다.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돈이 나를 높이게 하지 말고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자. 그게 진짜 성공이다. 그런 인생은 화려하지 않아도 단단하다. 그 단단함이 바로 품격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스승 채널에서는 정약용의 지혜와 선인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삶의 관계를 단단히 세우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마음이 지혜로 단단해지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